합참의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합참의장님이니까 당연하게 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장사장포에 대해서 그렇게 수도권 우리 국민들이 크게 염려는 물론 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이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대응 절차는 현재 3군사의 대화력전 수행본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가령 예를 들면 전술지대지 유도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더 우리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작전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소 희생으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희생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군사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국민들께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참의장 후보자께서 최소의 희생으로 적을 제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을 제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희생도 피하고자 지금 대화와 또 다른 압박을 병행하는 것일 뿐, 북한한테 이기지 못해서 북한이 핵을 갖던 안 갖던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레드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북한은 언젠가는 ICBM급 미사일 능력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든 안 하든 무용지물화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에 관계없이 북한의 이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 외교, 경제적인 그런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만약에 군사적인 수단까지 사용해야 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문제없이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킬체인, KMD, KMPR,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력 건설 자체를 그런 개념을 담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 재원의 한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살림에 맞춰서 지금 했던 부분을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시고 국방 재원을 늘려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축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축체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사드 관련된 배치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사드만 배치가 되면 지금 북핵에 대한 위협이 모두 해소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다층방해 체계의 한 타격 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이 실질적인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전략을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한미 공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태평양의 전력을 뭐 전진 배치하겠다 또는 뭐 B1, B2나 랩터 등의 그 최강의 무기를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도저히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그 전개하겠다. 그러니까 근접 전개하는 거죠. 근접 전개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 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다 담고 있고 현재 실무적으로도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보다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잘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가 근본적으로 공격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어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수단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일단은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의 열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딱하니 구체적으로 방어다 공격이다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북한의 지금 위협이 과도하게 조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유엔이 뭐냐는 표현으로서 떠드는 위협이 저는 다소 우스운 것이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든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건 북한이 아마 더 잘할 것입니다. 그 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지구에서 없어지겠죠.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국회 국방위원 정책비서로 국방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제 군을 보면서 항상 그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랄까 권위적인 문화 이런 걸 보면서 이 민주주의의 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언젠가 군이 정말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고양이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인가. 그럴 때마다 그 시점은 어쩌면은 민주주의 세대가 군의 주류가 되는 그런 먼 훗날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바로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그 언젠가 먼 훗날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60년생 합참의장에 오셨어요. 언필칭 386 세대라고도 했고 민주화 세대라고도 했던 이제 그분들이 군의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바로 젊은 날 우리가 언젠가라고 했던 꿈꿨던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참의장 후보자님을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 품성 어떤 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게 이제 이 국방위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제가 좀 꿈꿀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의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보다 어떤 신기원을 열어주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이제 1960년대 세대의 어떤 그 군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만큼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한테 주어진 소임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오시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양호 장관 이후로 처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군 출신이 지금 합참의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반도 전구작전, 이 한반도 전구에 대한 우리 작전의 중심으로 합참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전구작전을 종합하는 작전 개념이 뭐냐?
어떤 개념이냐? 저는 프리ITO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한반도 전구의 어떤 그 우선순위, 타격의 우선순위를 하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리ITO, 기계획 임무 명령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한반도 전구작전의 중심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프리ATO라고 하는 것은 기계획 항공 임무 명령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공군이 주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군 장성들의 경우에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육군은, 지상군은 작전의 1차원 공간이죠. 평면의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반면에 공군은 3차원 개념입니다. 높낮이가 이제 본격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공간적 사고, 즉 3차원의 개념에서 한반도 전구작전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합동작전을 지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왕 합참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합참도 그런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모든 그런 어떤 지휘구조, 병력구조, 그다음에 전력구조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으로 예, 그러니까 해나가겠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런 전구 작전을 전작권 대비가 이제 절박한 문제가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합참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셔라.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자시니까 이제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만 부임을 하신다면 합참의 구조와 체질을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셔라. 이게 제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육군하고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군의 하여튼 그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하고 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말 작전을 잘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 과거에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제일 문제된 게 장악력이 있느냐. 지금 저는 의장으로서 가지셔야 될 통찰력이 어떤 건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곧 장악력입니다. 장악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양호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참의장 부임하셨을 때 첫 간부회의에서 갑자기 전투 지경선이 도대체 뭐냐고 간부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의장이 저런 걸 모르고 있네. 전투 지경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투 지경선, 그 다음에 페바, FSCL이나 이런 개념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로 권위가 떨어져 다시는 장악 못했어요. 특히 육군 출신 장관한테 많이 치였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의장이 오히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육군의 작전 전술 개념까지 의장이 알아서 뭐 합니까? 그건 현장 지휘관이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전구 작전을 주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쟁 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가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참은 전구작전을 지휘하고 합동작전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현장의 지휘관들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장 지휘관한테 과감히 위임할 수 있는 그 지상군의 작전 수준의 개념을 마치 의장의 자질인 것처럼 오인되는 구태의연함은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끝났습니다. 또는 뭐 B1, B2나 랩터 등의 그 최강의 무기를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도저히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그 전개하겠다. 그러니까 근접 전개하는 거죠. 근접 전개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 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다 담고 있고 현재 실무적으로도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보다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잘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가 근본적으로 공격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어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수단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자기네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시고 국방 재원을 늘려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축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축체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그 사드 관련된 배치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사드만 배치가 되면 지금 북핵에 대한 위협이 모두 해소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다층방해 체계의 한 타격 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이 실질적인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전략을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한미 공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태평양의 전력을 전진 배치하겠다. 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소 희생으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희생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군사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국민들께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참의장 후보자께서 최소의 희생으로 적을 제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을 제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희생도 피하고자 지금 대화와 또 다른 그 압박을 병행하는 것일 뿐 북한한테 이기지 못해서 북한이 핵을 갖던 안 갖던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레드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북한은 언젠가는 ICBM급 그 미사일 능력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런 그 무기를 개발하든 안 하든 무용지물화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에 관계없이 북한의 이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 외교, 경제적인 그런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만약에 군사적인 수단까지 사용해야 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문제없이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킬체인, KMD, KMPR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력 건설 자체를 그런 개념을 담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 재원의 한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살림에 맞춰서 지금 했던 부분을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합참의장님이니까 당연하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장사장포에 대해서 그렇게 수도권 우리 국민들이 크게 염려는 물론 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이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대응 절차는 현재 3군사의 대화력전 수행본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가령 예를 들면 전술지대지 유도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더 우리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작전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